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로 채널 고정하시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파이터가 박나래 씨 관련 의혹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금 방송 1시간 전에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박나래 씨와의 전 매니저 측과 통화를 나눴습니다. 자, 어제 뉴스파이터에서는 이미 한 매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 매니저를 통해 박나래 씨가 약을 받아왔다는 정황이 공개가 됐었죠. 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전 매니저를 통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일단 공개된 약들은 박나래 씨가 복용한 약이 맞다라고 거듭 얘기를 했고요. 바로 이 약들인가요? 네, 천천히 맞습니다. 볼게요. 바로 이런 아침 보통 일반 약처럼 보세요. 우리 보통 약국에 약 받아보시는 분들은 알죠? 아침, 저녁, 점심 다 분류가 돼 있잖아요. 자, 이 약 좀 설명해 주세요. 안진용 기자님. 네, 저 약들을 보면은 박나래 씨가 지속적으로 주사 임무를 통해서 받아온 약들이라고 하는데, 자, 현재까지 공개된 건 지금 보시는 거는 아침, 저녁 약 하루에 2개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저 약 성분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전문 의약품이나 혹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닐지 또 의심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거 일반적으로 약을 먹으면 어떻게 먹죠? 하루 3번 식후, 식전 그런 식으로 먹는데 네. 전 매니저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어떨 때는 아침 약, 점심 전약, 점심 후약, 저녁 약, 취침 전약, 취침약, 붓기약 등 엄청나게 개수가 많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안진용 기자님,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뭔 약을 저렇게 많이 먹어? 일단 약이라는 게 좋기도 물론 약이 효능도 있겠지만 약을 자주 먹고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기잖아.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정해진 약을 넘어서 2개씩 먹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성이 이미 생겨버린 건지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효가 나오지 않으면은 오남용의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우려고요. 만약 2달을 처방받았으면 2달 뒤에 다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약이 떨어지면은 바로 또 달라고 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을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미 오늘 방송 중에 선언한 그 먹방 유튜버 햇님을 통해서 약을 전달해 줄게라고 주사이모가 얘기를 하기도 그랬죠.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 어딘가에서 본인이 아닌 또 다른 처방전을 구해서 약을 구해온 후에 전달을 한다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은 박나래 씨 직접 오지 않더라도 어떻게 처방전을 쓰고 약을 받아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박나래 씨한테 전달됐을 때 어떤 식으로 오남용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이 돌아가는 이 판이 형국이 김묘성 기자님, 누가 봐도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박나래 씨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기나 말입니다. 사실 박나래 씨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지는 박나래 씨가 입을 열어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박나래 씨가 직접 영상을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하기로는 앞으로는 내가 입을 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작진은 전 매니저를 통해서만 일단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 매니저한테 박나래 씨도 불법인 걸 알고 있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매니저의 칼답, 즉답이 돌아왔습니다. 매니저는 박나래 씨는 완전 알고 있었다라는 답이 돌아온 겁니다. 어머나. 물론 일방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정황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하. 대만에서 예능 촬영을 했을 때 주사 이모가 박나래 씨와 함께 몰래 동행한 사실에 들통이 나서 다툼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는 아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대만 촬영이었는데 박나래 씨가 시간이 다 되도록 그 현장에 나오질 않아서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봤다는 겁니다. 아하. 숙소 안으로. 네. 그랬더니 호텔 밖에는 캐리어가 있고 호텔 방 안에는 약과 함께 주사 이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박나래와 우연히 만났다. 나는 의사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말이 길어집니다. 네. 나는 MBC 사장도 알고 있고 연예인도 다 알고 있고 어디 감히 소리 지르냐라면서 제작진과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아하. 아니 근데 지금 보세요. 장윤미 변호사님,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우연히 만났는데 대만에 예능 촬영 온 박나래 씨 호텔방에 같이 있고 그 약봉지가 그 호텔방에 널려 있고, 근데 거기다가 고성을 지르면 어디 감히
내가 말이야 MBC 사장도 알고 연예인도 다 알고 하는데 감히 나한테 소리쳐? 이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제작진 분들이랑 다툼이 있었다는 것도 제작진이 느끼기에는 이 부적절한 비의료인이 같이 따라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매니저들의 어떤 주장 내용을 보더라도 이건 박나라 씨도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의사였으면 당당하게 같이 왔다. 내가 이제 뭐 이 진료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해외 출장 일정을 같이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연히 만났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사실 믿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의 말에 따르더라도 박나래 씨가 이 제작진과 이 주사 이모가 다툼을 하게 됐을 때 매니저들한테도 입단속을 시켰다는 거예요. 어머나. 지금 너도 알고 지금 나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인데 이거 회사에도 얘기하지 말고 이 부분이 알려지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너도 다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에 함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매니저는 그 내용도 사실 겁박에 가깝다고 느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대화가 오갔던 게 아니라 메신저로도 이렇게 문자 형태로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매니저는 이것도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현재 경찰에 이 해당 문자는 넘긴 상태라고 하하. 하고요. 그러니까 이 해당 문자를 넘길 때는 이건 박나래 씨도 이 불법인 걸 알고 있었다라는 강력한 정황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넘겼던 거고 네. 그 다음에도 그러면 불법이라는 게 알려졌다는 그 이후에도 그럼 주사 맞기를 중단했느냐. 이 매니저 말에 따르면 그렇진 않았다는 왜요? 겁니다. 아마 박나래 씨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뭔가 본인한테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허. 주변에서 하도 막으니까 그때는 그 주사 이모 집으로까지 가서 맞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게 그 매니저의 주장 내용이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사진을 찍어놨잖아요. 그랬죠. 투약하는 약, 뭐 기타 등등과 관련해서는 혹여나 이거 나중에 이게 불법인 걸 알고 오히려 역으로 문제 삼아서 박나래 씨를 좀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거 아니냐, 뭐 더 나아가서 협박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직격 질문을 던져봤더니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일단 링거도 꽂고 이게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이걸 좀 정황을 사진으로 남기게 됐다라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보세요.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분들은 분명히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까 김묘성 기자님 설명처럼 아직은 전 매니저분들의 주장이라고 일단 해둘게요. 사실 확인은 아까 김묘성 기자님 설명처럼 이 경찰의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가 혹시 이루어진다면 수사나 조사를 통해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주장이지만 일단 전해드릴게요. 매니저분들이 생각할 때도 이건 불법이니까 주사 맞지 마.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박나래 씨는 그 이후에도 주사 맞으러 다니고 매니저가 그래도 완강하게 하지 마. 언니 하지 마. 라고 했는데도 주사 이모가 자신의 집 어제 제가 보여드렸죠. 일산 오피스텔 거기로 불러서 링거도 놓고 약도 먹고 했다는 게 지금 전 매니저분들의 주장이에요. 바로 이런 상태예요. 링거병이 지금 저 병원인가 누가 봐도 병원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저 주사 이모의 집으로 보이는 일산의 오피스텔에 링거를 맡고 있는 모습까지 당시에 박나래 씨의 매니저, 당시의 매니저겠죠? 그 매니저분들이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지금 링거를 맡고 있는 모습 누가 봐도 지금 박나래 씨라고 지금 다 짐작이 돼요. 그런데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취침약, 취침 전약, 아침약, 점심 전약, 점심 약이 여러 일반적으로 약이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세상에? 점심 전약, 점심 후약, 취침 전약. 그런데 그 약봉지 보면 보세요. 약의 종류가 정말 많고요. 그 약을 좀 보여줘. 실물. 그러면 저 약이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희가 노란 동그라미 친 약, 이것 좀 보세요. 저게 일명 나비약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같은 전문가분들은 딱 저 약의 모양만 봐도 어떤 약인지 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이신 최명기 원장님께 저 사진을 보여드리고 대체 이게 무슨 약인지 들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터민은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요. 분홍색 하트처럼 생긴 성분은 펜터민이라는 성분이에요. 펜터민이라는 성분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보통 나비처럼 생긴 용량이 훨씬 많은 것도 있고 부작용으로는 짜증이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그럴 수가 있지요. 또 졸리고 멍할 때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아침이나 낮에 너무 졸리고 멍하니까
각성 효과가 있게 되니까 이 각성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술을 갖다 먹게 되는 악순환이 일부에선 벌어질 수도 있지요. 나라에서 가능하면은 28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고요. 이거 최명기 원장님 딱 전문 분야잖아요. 최명기 원장님 말씀처럼 이거 간단하게 그렇게 처방 내릴 수 있는 약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최진봉 교수님이. 그러니까요. 저 약이 얼마나 그러니까 특별히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식욕을 억제한다는 것은 아마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술을 먹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막 짜증도 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짜증도 나고.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29일이라고 하는 제한도 정부에서 놔둔 이유가 그걸 네. 많이 먹게 되면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런 약을 저렇게 계속 먹고 있었다면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게 그냥 의사의 처방이 있는지도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으로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의사의 처방도 없이 저런 약들을 먹었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고 네.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요소가 더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박나래 씨 측에서 밝힌 입장문을 보면 네. 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과 최근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어요. 아. 그런데 네. 전 매니저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이거 얼마 안 지났잖아요. 네.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몇 달 되지 않았어요. 한 거의 2달 전이에요. 그렇죠. 10월 말경에도 주사 이모가 자신의 가족들, 그러니까 주사 이모의 가족들을 데리고 박나래 씨 집에 왔는데 주사 이모의 가족들. 근데 그 당시에 박나래 씨가 집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없는 주인이 없는데 그 집에 갈 수 있는 얼마나 친분이 있겠어요? 어머나. 보통 그렇게 못 들어가잖아요. 어머. 주인도 없는데 그 집에 갈 수 있는 정도면 가족이라든지 제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전 매니저의 주장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없는 박나래 씨 집에 찾아와서 거기 이제 감나무가 있나 봐요. 어머나. 감도 따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숯은 어디 있냐? 어머.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머. 그럼 결국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사용하게 해서 뭔가를 물어봤는데 이거는 박나래 씨의 승인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상당히 깊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이러다 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시청자분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대체 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의 정체가 뭐길래 지금 이런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야. 대체 이 사람에 대해 궁금해라고 하는 찰나에 이 주사 이모가 추가적으로 입을 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사람이 과연 의사인가 이 부분에 논란이 있고 그 제일 의료를 할 수 궁금하죠, 있는 일단은. 그렇죠. 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어허. 뭐라고 올렸냐? 이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주사 이모가 메신저 프로필에 남긴 문구를 보면요. 네.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천천히 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최진봉 교수님. 우선 자신이 내몽고 의과대학 교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어허.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내몽고 의과대학 교수였던 거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단지 2019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내몽고에 갈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내몽고도 코로나 여파로 경제난에 힘들었던 것과 2021년 7월에 그 대학의 이름이 과학기술대학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늦게 통보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나. 아니 시청자분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구나. 아이고 이제야 모든 의혹과 오해가 풀렸네. 주사 이모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할까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문서답이라는 게 뭔지 알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아니 김현재 평론가님, 중요한 건 주사 이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국내 의사 면허가 있냐 없냐를 말한 건데 지금 저 얘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파악해야 될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이 주사 이모의 주장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본인이 12년, 13년 전 경에 내몽고를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내몽고 포강의과대학 병원이라는 곳에서 내외국인을 통틀어서 최연소 교수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 의사협회에서는요. 네. 이 주사 이모가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포강의과대학이라는 것의 실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의대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런 주장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사 이모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반박을 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유학을 했다, 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이런 주장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정식 의사 면허가 있는 것이냐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논란이 더 커진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 와중에 한 언론 매체는 또 다른 증언이 하나 제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뭘까요? 제보자에 따르면은요, 네. 이 주사 이모는 한국인은 맞다. 그러니까 국적이 한국인 것은 맞다. 의사 면허는 없고 조리사 자격증은 있는 걸로 안다. 그래서 호프집을 과거에 운영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현재 남편을 만나서 성형외과 브로커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왜 환자를 왜 유치해가지고 성형외과에서 수당을 받고 영업이사로 활동했던 사람이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성형외과 와보시면요. 저희는 이렇게 이런 시술도 해드리고 특별히 이 기간 뭐 12월에 오시면 좀 할인도 해드려요. 뭐 그런 영업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수당을 받고.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발끈하는 걸 자신의 SNS 프로필에 올렸다는 것은 여전히 뭘 주장하고 싶은 거야? 나 의사 맞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에 뭐예요 지금? 사실 본인이 해외에서는 의사가 맞다라는 걸 거듭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것만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국내에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반대로 나중에 몰랐다. 국내에도 있어야 면허가 있어야지 진료를 볼 수 있는 건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거듭 자신의 주장만 저렇게 반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이 주사이모가 올린 글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하. SNS에 또 다른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는데 뭔데요? 여기에는 분칠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내용도 들어갑니다. 어머나? 내용을 보면 분칠하는 것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충고했었다. 내가 믿고 아끼는 사랑하는 동생들이라 했는데 나만 XXX네라고 글을 올린 거죠. 어허. 자, 여기서 분칠하는 것들, 속칭이 메이크업을 받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쓰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안이 불거지고 지금 모두가 똑같이 한 목소리 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의사인 줄 알았다. 나도 모르고 사실 불법 진료를 받게 됐다는 게 모두의 공통적인 얘기거든요. 아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진짜 저희가 누차 뉴스파이터도 말씀드리지만 돈도 없는 분들도 아니잖아요. 박나래, 샤이니의 키, 입 짧은 햇님, 뭐 100몇십만의 유튜버, 구독자 유튜버라는데 돈도 없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병원에서 정식으로 하면 되지 뭐가 아쉽고 뭐가 어쨌다고 저 주사 이모라는 해괴 망측한 인간한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피워요. 근데 혹시 최진봉 교수님 아까 주사 이모가 밝힌 그 SNS 내용 다시 뭐 분칠 들어간 것 좀 보여주세요. 그 내용 보면 일단 분칠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어처구니가 없어. 지금 뭐 하자는 거. 그리고 나만 XXX는 아주 저것도 저속한 표현이겠죠. 저희 제작진이 아마 차마 보여줄 수 없어가지고 한 건데 그러면 뭐예요? 자기는 연예인들 감싸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나한테 뒤집어 씌우네 뭐 그런 뜻이에요. 지금 뭐예요? 그렇죠. 분칠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네, 진짜. 대단히 비하하는 거예요. 네. 분칠하는 것들 이랬잖아요. 이거는 이 상대방들, 즉 지금 현재 선을 긋고 있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하적 표현을 썼다고 저는 아하, 보여지고요. 네. 분칠하는 것들이라는 표현에 두 번째, 내가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말의 표현을 제가 그냥 제 부분을 해석해 볼게요. 네. 제가 볼 때는 의사 아닌 걸 알고 있었다는 간접적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 네. 본인의 선긋기 하잖아요. 네. 나는 의사인지 몰랐다. 이 사람이 뭐 병원에 근무하는 줄 알았지. 내가 의사인지 모르고 그냥 치료를 받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건 본인이 살겠다는 거잖아요. 어허. 근데 이 사람이 분노를 느끼는 게 바로 만약에 그걸 알면서도 치료를 받았고 뭐 처치를 받았는데 나와 선긋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했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분노감이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이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들이라고 했는데 나만 XX 됐네 그랬잖아요. 나만 XX 됐다는 말은 뭐예요? 당신들도 책임져야 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해석을 해보면 네. 이 A라는 사람, 이 사람 입장에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희들도 알고 있었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왜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워? 같이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만 문제를 삼아?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하나 뭐랄까요 처벌하고 자기들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라고 하는 분노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것도 이 글만 보고 나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에요. 안진용 기자님.
갑자기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라니 확 달라들어요. 그럼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의 설명처럼 어라? 이제 아주 이 연예인들이 나만 잘못한 것으로 나를 궁지로 모네? 나 이렇게 계속 몰면 나 안 참고 너희들 관련 다 폭로할까요? 혹시 이거 예고편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죄수의 딜레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하. 서로에게 이렇게 양쪽에 동일한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한쪽 얘기를 하면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 상황. 아하, 네. 여기서 전 이미 빠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들은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손절이라는 표현을 쓰죠. 나는 몰랐고 저 사람이 나한테 불법 진료란 거를 나는 당한 피해자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 그런데 지금 모든 입장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나는 몰랐다 외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지인입니다. 지인. 지인의 소개로. 모두가 똑같이 지인의 소개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지인을 각자의 지인은 달라도 주사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아하. 왜냐면은 저들이 본인한테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저 누구 소개받고 왔어요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주사임은 정확히 알고 있고 본인이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경찰을 통해서 자진 신고하면서 자수하면서 얘기를 푼다면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억울한 부분을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이렇게 숨어서 계속적으로 나는 내몽고에서 진짜로 학위를 취득한 교수가 맞다라는 이런 얘기만으로는요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고요. 네. 지금 이 시점이 되면은 경찰 조사를 당당히 받고 그 네. 안에서 진위를 가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렸던 추가로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 입짧은 햇님이란 유튜버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인데 혹시 추가적으로 그러면 주사이모 관련 입장이 나왔을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입짧은 햇님 본인 채널의 그 유튜브 채널이죠. 채널의 게시 글을 통해서 입장을 알렸는데요. 어제 176만 유튜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논란 하루 만에 거의 몇만 명이 빠져나간 것이 지금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사이모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꽤 긴 입장문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전제가 있기는 있었는데요. 일단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인의 소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하, 네. 주사 이모와는 지인의 소개로 장소가 중요하죠.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고 믿고 진료를 받았다. 의사라 믿고 진료를 받았다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 주사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화를 또 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하. 그리고 제가 바쁘던 날 주사 이모가 제 집으로 자신의 집으로 와주신 적은 있다. 하지만 자신이 주사 이모의 오피스텔이라든지 집에 간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고 예정돼 있던 모든 활동, 유튜브를 포함해서 자신의 채널을 비롯해서 모든 활동에서 중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입장은 밝혔는데 뭔가 기시감, 데자뷰 어디서 본 것 같다? 이 입장은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한 것처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앞서서 이번 사건에 연루돼서 모든 활동을 중단했던 키 씨가 있습니다. 과거 이 키의 입장문이 어땠는가를 저희가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입짧은 햇님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주사이모를 처음에는 의사로 알았다. 그래서 이후에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았다라는 것이 키의 입장문이었고요. 이와 똑같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 소재의 한 병원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의사인 것으로 본인은 인식을 했고 몇 차례 방문을 해서 의료적인 도움을 받았다. 아주 이런 내용은 굉장히 동일하게 느껴지죠. 그러네요. 이 주사 이모의 경우에는 실제 의사인 줄 알았다라는 것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대중을 향해서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기보다는 뭔가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반박할 게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짚으면서 반박을 했겠죠. 혹은 내지는 감정적인 호소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을 다해서 말하는 것과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둘이 모두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논란에서 한 발짝 발을 뒤로 빼는 듯한 네. 이런 입장을 두 사람 다 공히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 입짧은 해님의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한 누리꾼의 경우에는 자택에서 무면허 시술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내지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전달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고발장이 제출됐는데 네. 경찰은 이 고발 사건을 접수를 했고요. 마약 범죄 수사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입짧은 해님의 경우에는 오늘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멀리 돌아가요? 봐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지금 입짧은 햇님이 밝힌 그 입장 보면 SNS 보면 보세요. 주사 이모와는 지인의 소개로 자 여기까지 왔는데 저 병원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입짧은 햇님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밝히고 있냐? 강남구에 있는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의사라 믿고 진료받았다고 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먼 길을 갈 필요 없고 가깝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강남구에 있는 병원을 밝히면 되잖아요. 거기서 진료받은 내역도 밝히고 그러면 멀리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강남구에 있는 병원을 밝히면 거기를 통해서 언론이나 이제 경찰이 당시에 이 주사임원한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일했는가 그리고 그 처방한 걸 내역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모두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는 대중 입장에서 답답한 겁니다. 이 답답함이 있다는 건 뭘까요? 핵심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게 풀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풀리지 않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얘기가 똑같습니다. 주사 이모에 대해서는 그가 의사인 줄 알았다. 의사가 아닌 줄 몰랐다라는 얘기.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정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코스가 똑같다는 겁니다. 아하. 이미 사실 그 관련해서는 지난 12월 12일 고발이 접수가 돼서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똑같은 얘기면 동어반복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많은 정보를 주면은 경찰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일종의 시간 싸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이죠. 아하, 네. 이 사태가 벌써 발생한 지 벌써 2주 가까이 되고 있는데 2주 동안 경찰이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됐는지는 대외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적어도 지난 12월 15일 날 경찰 정례 브리핑에서는 지금 이 사안에 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로써 해명만 반복하는 사이에 정말 문제를 찾을 그런 증거는 사라지는 상황이 아닐지 그럴 수도 우려가 있어요. 됩니다. 그런 우려가 생기죠. 그런데 진짜 이 논란이 어디까지 불똥이 튈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람의 이름까지 등장했다면서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추가로 또 언급되고 있는 한 인물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 씨입니다. 아하. 일단 전현무 씨가 2016년 1월 달에 방송에 이제 한 장면이 노출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링거 맞는 모습이 좀 화면에 드러났던 적이 방송 있습니다. 화면에? 네. 화면에. 그런데 이 화면이 요즘 워낙에 주사 이모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커뮤니티 등에서 굉장히 확산이 됐는데요. 당시 전현무 씨가 지인에게 링거 맞는 사진을 전송을 했는데 문제는 이 링거를 맞는 장소가 병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 안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원격 진로 같은 거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불법 아니야? 또 전현무 씨가 박나래 씨와 굉장히 오랜 기간 한 예능 프로에서 개차기 사적인 친분까지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러면 연결해가지고 전현무 씨도 뭔가 불법에 관여된 게 아니야? 이렇게 의혹이 제기가 됐지만 전현무 씨 측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하. 이 소속사에서 오늘 입장이 나왔는데요. 당시에 전현무 씨가 목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받았다는 거고요. 다만 촬영 일정까지에 좀 촉박하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의사의 판단 아래 부득이하게 이동하면서 이 의료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에 불과하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진영 기자님, 전현무 씨 소속사 측의 설명을 보면 처음에는
병원을 정상적으로 방문해서 링거 처방을 받고 링거를 맞다가 스케줄이 빠듯해서 이동해야 돼서 차 안으로 옮겨서 맞았다지 뭐 그런 말이에요 지금? 네, 지금 이 입장문 일단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 피하지 않고 곧바로 입장문을 냈다는 거죠. 앞서 정재영 씨도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의혹에서 많이 해소가 됐는데 이번 상황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요. 차량 안에서 이동 중에 링거를 맡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기 때문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는 과정 일부가 노출됐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허점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 측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안진영 기자님이 직접 취재하신 거예요? 예, 이 네네. 부분은 따로 제가 그 소속사랑 얘기를 했는데 네. 차량에서 분명히 맞고 있는데 그 자리에는 의료인은 동승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맞았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가 정확히 주사를 놔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왜 차량이냐? 그때는 스케줄이 바빠서 링거를 꽂은 상태에서 그걸 들고 차량에 탔다는 거죠. 네. 자, 이거 자체도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벗어났다는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고요. 네. 그 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죠. 하지만 결국은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안에서 링거를 다 맞고 난 다음에는 주사를 뺐을 거고요. 그리고 그 사후 뒤처리, 주사 바늘과 남은 링거 이걸 다 치워야겠죠. 네.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임의로 비의료인이 이걸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의료법에 의거해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사 바늘은 누가 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전현무 씨가 직접 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보통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네. 어디 뭐 경찰 출동할 때 팍 빼고 딱 가잖아요. 자기가 빨리 빼고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저희가 봐왔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이런 일상 속에서 내가 내 팔에 꽂힌 주사바늘을 직접 뺀다는 거는 그렇게 납득할 만한 주장일지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드는데 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 그 남은 주사바늘과 약재 남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가적으로 실제로 어떤 병원에서 어떻게 처방을 받았다 의료 기록을 어느 정도 공개를 해야지 말끔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지금 연말에 연예계가 뒤숭숭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그렇다면 수사기관도 이 관련 수사의 속도를 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사태 향후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